안녕하세요, 랑쌤입니다. 오늘 고3 7월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모의고사 보신 고3 학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원래는 학력평가의 경우 시험지가 오후 6시에 오픈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에는 국어와 수학이 EBS에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어서 국어하고 수학을 풀어보고 난이도가 어떻고 등급것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를 예상을 해볼까 합니다. 7월 모의고사가 되게 애매한 시기에 실시가 되죠. 기말고사가 끝난 바로 직후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7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크게 강조를 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이번 7월 모의고사의 국어하고 수학은 문제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응시를 하지 않은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꼭 문제를 시간제 놓고 풀어보시고 채점하고 틀린 거 오답하시고,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체감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모의고사 준비 없이 시험을 쳤기 때문에 모의고사 피지컬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시험을 봐서 더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그만큼 7월 모의고사를 상대적으로 다른 모의고사에 비해서 소홀하게 여기는데, 이 모의고사를 많이 봐야 수능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내가 시험 시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풀었고 어떤 생각에서 문제를 접근했더니 틀렸다, 그것을 다 복기를 하셔야 실력이 늡니다. 국어부터 보겠는데요. 과거를 잠깐 돌이켜보면 6월 모의고사 국어 쉬웠고요. 5월 모의고사도 국어가 쉬운 편이었는데 3월 모의고사 국어 엄청 어려웠잖아요. 3월 모의고사의 향기가 납니다. 하지만 3월 모의고사보다는 학생들의 실력이 그래도 좀 늘지 않았을까 싶어서 3월 모의고사는 1컷이 80점이 안 됐잖아요. 이번에는 고3 학생들만 놓고 봤을 때 1등급의 컷이 언어와 매체는 83에서 85점 정도, 화법과작문은 86점에서 88점 정도가 1등급 컷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2등급 컷은 언어와 매체는 76점에서 79점, 화법과작문은 79점에서 82점 정도가 2등급 컷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3월 모의고사보다 살짝 쉬운 시험, 하지만 전체적인 문제 난이도는 높은 시험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제일 눈에 띄는 것은 ETF 지문이었습니다. 저도 ETF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는 저도 문제를 푸는데 그래프 해석하고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커버드 콜 같은 거는 지문을 읽었을 때 학생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었고 문제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지문에서 학생들이 많이 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경제 지문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 앞쪽에 기술 지문의 13번, 이것은 무지하게 어려운 문제여서 이건 나도 못 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맨 처음에 나왔던 사회 지문이 그나마 제일 쉬운 지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8번 문항이 좀 불편합니다. 독서 지문이 뒤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막혀서 뒤에를 풀다가 이것도 어렵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지문을 놓쳤을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국어가 강하지 않은 친구들은 지문을 다 못 풀고 시험이 끝났을 가능성이 높을 만큼 이번에 독서 지문도 상당히 어려웠고요. 근데 문학이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가 모의고사나 수능은 EBS 연계를 하잖아요. 근데 학력평가는 EBS 연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작품이 나왔을 때 학생들 멘탈 썰릴 수 있죠. 그러니까 현대 소설도 유명한 소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요즘 트렌드잖아요. 매력적인 오답선지, 이것이 많이 보여서 쉽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고전시가와 수필 복합의 경우는 그냥 어렵습니다. 특히 30번 문제 만드신 분이 천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네요. 선택 과목의 경우는 언어와 매체에서 문법 자체가 너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38번 같은 거는 문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반면에 화법과 작문의 경우는 앞에 공통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쉽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1등급 컷이 80점대 초중반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 그리고 화법과 작문은 80점대 중반이 1등급 컷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시험이 맞고, 교육청은 평가원과 기조가 달라서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철저히 선지 분석, 오답 정리하셔서 내가 왜 틀렸고 그 다음에 정답의 근거가 제시문에 어디에 있었는데 그것을 놓쳐가지고 내가 문제를 틀렸는가를 꼭 오늘 복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수학인데요. 수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학이 어렵다는 것은 만약에 이 시험이 200분이었으면 시험이 쉬웠을 건데 100분 안에 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공통과목에서 14번의 경우 도형적 센스라고 할까요? 기하적인 관점이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데
그냥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만 열심히 공부를 했던 친구들한테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5번은 전형적인 등급을 가르는 문항이죠.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매우 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설프게 수학 2등급 걸친 친구들은 15번 못 풀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21번도 마찬가지예요. 15번, 21번을 틀렸다? 그럼 내가 6월 모의고사에서 운 좋게 100분이 96 찍어서 1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고3의 입장에서 틀렸다고 하면은 현재 1등급 수준의 실력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22번 같은 경우가 공통에서는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된 문항 같은데 이거 역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쉽게 보일 텐데 아닌 친구들은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졌을 시험입니다. 선택 과목은 미적분이 확률과 통계에 비해 훨씬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1컷이 차이가 좀 날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28번하고 30번 여기서 계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였고, 하지만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28번, 30번 같은 경우에 작년 6월, 9월에 이런 역함수에 관련된 스타일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수능에서는 안 나왔지만 그것을 토대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렵고 29번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고3 학생들이 미적분 기준으로는 21번, 22번, 28번, 30번 이 네 문제를 틀리면 1등급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반면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21번, 22번, 30번 이렇게 3개 문제 정도가 1등급 컷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체감 난이도까지 생각을 한다면 거기서 한 문제를 더 깎은 것이 1등급 컷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하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기하는 30번만 어려웠어요. 30번이 정사형, 이명각, 공간도형 이쪽이 언제나 문제가 어렵잖아요. 기하에서는 어려운 부분에서 어려운 게 나왔다 이 정도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7월 시험이 아직 전범위는 아니거든요. 선택 과목에서 맨 뒷부분은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전범위가 되는 거는 9월 모의고사부터인데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문항들 있죠. 이 변별을 가르는 문항을 내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느냐가 나의 수학 실력을 가늠하는 데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킬러 문제 안 내잖아요. 이제 정말 어렵지 않아도 타임어택을 이겨내느냐, 그 싸움으로 변별이 다 가능하다는 것을 지난 2년간 평가원과 교육청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문제들이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7월 모의고사 수학도 9월 모의고사가 중요하지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1등급 컷이 미적분은 80점에서 82점, 확률과 통계는 85점에서 88점, 기하는 82점에서 85점 이 사이에서 1등급 컷이 형성될 것 같고요. 2등급 컷은 미적분은 70점에서 73점 정도, 근데 확률과 통계는 2등급 컷이 조금 높을 것 같아요. 77에서 80, 그리고 기하가 72점에서 75점이 2등급 컷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은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까다로워서 72점을 맞으면 4점짜리 7개 틀린 거잖아요. 그 7개 틀려도 2등급이 될 수 있다. 이만큼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7개를 틀려서 나 2등급이니까 괜찮아 라고 절대 안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재수생들과 같이 봤다면 무조건 제가 현재 말씀드린 등급 컷에서 한 문제씩 올라갑니다. 그만큼 국어, 수학 둘 다 이번에 문제가 매우 어려웠고, 영어하고 탐구는 시험지가 아직 뜨지 않아서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번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 교육부에서 브리핑을 한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작년 수능보다 쉽게 출제했어요 라고 했는데 영어 1등급을 맞은 비율이 4%대 초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많이 안 하거든요. 분명히 평가원은 설계를 합니다. 88점, 89점, 78점, 79점 이렇게 맞도록 문제를 설계해서 정말 아깝게 한 문제 더 틀려가지고 등급이 떨어져서 수시에 수능 최저를 못 맞춘다거나 아니면은 등급이 떨어져서 1등급 맞으면 유리한 대학을 2등급 때문에 원서를 못 쓴다던가 이런 일이 발생을 하도록 문제를 설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도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 이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탐구에 대해서는 탐구를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까지 보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평소 실력보다 체력이 많이 깎인 상태에서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나 이번에 실수했어, 이번에 좀 컨디션이 안 좋았어, 이런 변명으로 학생들이 본인의 탐구 실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많은데 자고 있다가 깨워서 문제를 당장 풀어보라고 했을 때도 다 맞힐 수 있는 실력까지 탐구가 가야 수능 때 다 맞습니다. 그만큼 악조건에서도 탐구를 다 맞을 수 있도록
탐구도 소홀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만큼 탐구 한 과목당 30분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진짜 빡세고 국어, 수학, 영어를 풀었기 때문에 나의 뇌는 지쳐 있어요. 지쳐 있는 상태에서도 다 맞는 연습을 이번 여름방학부터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30일 남았는데 바뀔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바뀔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지만 바뀔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지키는 학생들이 10%가 안 된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 10% 안에 들어가면 수능 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가면서 정말 짜투리 시간도 모아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시험 봤다고 또 늘어지지 마시고 꼭 오답 정리, 선지 분석, 그리고 내가 시험장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었나를 복기하면서 틀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풀면 안 되겠다. 이것을 꼭 정리해 두고 오늘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